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솔루션 김태영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좀 많이 어려웠죠. 보면은 좀 익숙해 보이지 않은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자료들도 좀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누가 풀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면 너무너무 새롭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 시작도 못하겠다 이런 신유형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빅킬러 같은 경우에는 곧 보겠지만 처음 딱 봤을 땐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해도 결국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었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늘 보던 그림이 아니고 늘 보던 형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좀 급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 압박이 심한 모의고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6월, 9월에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그런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평가원 모의고사, EBS 연계교재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가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A의 주둥이는 크고 가장자리에 긴 털이 있어서 요런 모양으로 생겨서 비행 중에 곤충을 잡기에 적합하다.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적합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응과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역시나 이 요즘엔 생명현상의 특성 문제에서 생태랑 관련된 보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생태랑 관련된 보기를 같이 내고 있죠. 뭐 그러면 아주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이지만 또 잠깐 멈칫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효과를 이제 뭔가 기대하는 거지, 출제자들은. 자, 그래서 이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다른 종새, 그렇다는 건 A랑 이 다른 종새랑 경쟁 관계란 얘기잖아. 그런데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활동한다. 시간을 나눈다. 분서의 대표적인 예죠. 따라서 분서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면 비생물적 생물 요인 A. 자, 생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아무래도 첫 페이지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실수만 안 하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누구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거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분해되어야만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암모니아이다. X가 되겠고요.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 맞겠죠?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O가 되겠고 근수축 과정에는 동그라미 A,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역시 맞는 얘기니까 4번 가볍게 동그라미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3번 요게 여러분들이 처음 언뜻 보기에는 이랬을 수 있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신경계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 하지만 결국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Y축 심장 박동수의 변화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뭘 차단한 건지 자극한 건지 아니면 작용을 억제한 건지 촉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읽다 보면 이게 반대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늦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푸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1 처리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어. 그런데 2는 어떻게 됐니? 1보다 얘가 지금 대조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심장 박동수가 감소한 거야. 그때 누구를 자극했어? A를 자극했대. 아하, A가 누가 되겠어요?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되겠죠? 따라서 얜 부교감이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을 차단해버리면 반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지. 왜냐하면 교감신경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교감신경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얘는 기존보다 올라가겠구나. 올라가는 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대조군 1보다 어떻게 돼 있어? 감소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봤더니 기억의 작용을 억제했대. 억제. 자, 지금 보면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뭔가를 뭐 했더니 촉진하는 게 아니라 억제했더니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 기억은 뭘 하는 애겠어? 그래, 심장박동수를 올리는 애를 억제해야 감소하겠죠. 자, 따라서 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뭐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거 맞겠고요.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X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사람에서 심장에 연결된 A 누구야? A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지 어디 있더라? 연수에 있어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겨서 4번 문제. 역시 간단한 개념 문제입니다. 오히려 6월, 9월에는 그래도 약간의 그래프를 좀 봐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개념 문제가 나왔네요. 대사성 질환의 고지혈증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활동 대사량에는 동그라미 B, 운동에 소비되는 에너지량 포함되어 있어야지. 기초 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들어있는 거고 뭔가 덧붙여 내가 활동한 거에 대한 게 활동 대사량이기 때문에 얘는 O가 돼야 되겠죠? 정상인에서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일일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 항상 크기 비교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부등호로 표시. 내 눈에 보이면 훨씬 판단하기가 쉽겠지. 섭취를 소비보다 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체중이 감소해야지. 여긴 뭐라 그랬니?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X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세포주기 실험인데요. 늘 뭔가 여러분 이런 건 많이 봤겠지만 이번에는 염색분체의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게 뭔 것 같아? 염색분체 분리를 언제 억제해? 분열기에 억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열기를 억제했다. 분열기가 끝나지 않는 거구나. 분열기가 시작됐는데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분명히 분열기가 시작됐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DNA 상대량 2로 시작해서 끝나지 않았다. 1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2인 애들이 많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구간 2에는 상동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세포 분열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이 자료가 제세포 분열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생식세포 분열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제세포 분열에 관련된 자료이고 보기에 감수 분열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X야.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럴 일이 없거든. 그 다음 구간 1과 2에는 모두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있다. 히스톤 단백질은 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얜 O가 되겠죠. 따라서 정작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건 사실 디귿 보기밖에 없어요. 자, G1기 세포수는 어디가 많겠어? A랑 B랑. A가 많겠지. 여기 봐, G1기. 여기는 지금 G1기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A에서가 많고요. 분열기 세포수는 어디가 많겠어? 이쪽이 많겠지. 여기서 다 어때? 분열기에 멈춰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숫자는 A에서가 크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크기 비교할 때는 늘 부등호로 표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그래야 쉬운 문제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방영구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거 약간 선생님이 올해 수능을 보고선 좀 느낀 건데 진짜 너무 잘할까 봐 시간을 정말 끌고 싶었구나. 이거 사실 세야 되잖아. 세려면 누구나 시간이 들어가겠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기분이 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이거를 이제 세야 하니까 그럴 때는 최대한 그나마 내가 이 중에 정말로 계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보고 해야 돼. 그런데 너무나도 치사하게 빈도, 밀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물론 피도는 계산 안 해도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 개체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체수 A, B, C. 자, 이것도 순서대로 잘 봐야 돼. 이러다가 하나 이제 빠뜨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세모는 3, 1, 4에다가 2, 6, 그 다음에 8. 자, 8개구나. A가 8개.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구나. 그랬더니 딱 떨어지게 합이 25가 나왔죠. 상대 밀도로 바꾸려면 얜 합이 25지만 우리는 100인 숫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곱하기 4를 해주면 돼요. 따라서 상대 밀도는 다 4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서 필요한 건 C의 상대 밀도 값이 되는 거니까 아하, 얘는 28이야. 이렇게 메모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빈도라는 건 뭐야? 출현한 방향구수죠. 따라서 우리 이번에 방향구수를 세줘야 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서 나왔구나. 그 다음에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C 하나, 둘, 셋, 넷, 4개. 4, 8, 4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25, 그 다음에 50에 25, 이게 상대 빈도가 되겠죠. 진짜 어렵진 않은데 그냥 세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의 상대 빈도 값은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기 때문에 25. 크기를 비교하면 값은 얘보다 작다. 5가 되겠죠. 그 다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피도예요. 보통 피도는 이게 사실 뭐 한 개체당 면적이 얼마다를 주든 아니면 한 칸에 나오면 그 칸을 다 덮는다라고 하든 이건 사실 내신이나 아니면 교과서 연습 문제 정도에나 나오는 거고, 뭘 해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원은 피도는 그냥 줬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A와 C의 상대 피도가 각각 20%다라고 하면 A 20%, C 20%, B는 얼마겠어? 합쳐서 100 돼야 되니까 60%. 그래서 가장 큰 건 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점종이 C니?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여기 봐서 하나하나 다 뭘 할 필요는 없어. 전부 더하기를 해보라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자, 얘도 얘가 제일 크고 얘도 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얘가 제일 커. 1등은 누가 확실해? B가 확실하잖아. 근데 여기는 C라고 했으니까 아니겠네. 요렇게 다 덧셈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계산을 간단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형의 개수를 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풀어도 약간의 시간, 눈풀은 불가능한 그런 문제였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1페이지를 풀고 마음이 약간 급해졌겠죠. 정작 어려운 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네?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7번 문제. 이건 사실 너 눈이 있니? 문제랑 똑같은 거야. 눈이 있니? 뭔가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다 알려줬거든. 여기 볼까? 1은 정상인이래. 정상인? 2는 기억의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적은 사람이래. 그런데 티록신은 어때? 1이랑 2를 비교했을 때 2가 티록신 농도는 이렇게 적잖아. 그래? 그런데 TSH 농도는 어때? 눈으로 보면 되잖아. 이렇게 높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 기억은 티록신과 TSH 중 하나래. 선생님 처음에 문제를 읽고 내가 뭘 잘못 읽었나 했어요. 너무 눈으로 보이는 거라. 그런데 뭐 그쵸, 쉬운 문제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사람이다. 정상보다 적은 건 티록신이기 때문에 티록신, 기억은 티록신이다 라고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자, 그렇다면 기억은 티록신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1에서 갑상샘에 TSH 표적세포가 있다. TSH의 표적세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갑상샘에 있어야지. TSH가 갑상샘에 작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SH, TRH의 분비는 억제돼야 되겠죠.
이건 뭐 자료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 아는 거니까 X 해주면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월, 9월에도 사실 호르몬 항상성 문제가 별로 어려울 게 없었는데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로 항상성 문제에선 힘을 좀 뺀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항상성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잖아. 근데 올해는 항상성에서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것도 표를 맨 처음에 딱 보고 뭐지? 했을 수 있어. 생태인데 처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읽으면 또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A는 몸의 반점 개수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대. 무슨 뜻이야? 똑같이 A종이라 하더라도 몸의 반점의 개수가 다르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 A의 천적인 B는 뭐가 많은? 반점이 많은 A를 먹이로 선호한대. 그럼 B가 있으면 반점이 많은 애들이 많이 잡아먹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동일한 조건 1, 2로 나누고 1, 2 중 하나에만 B를 추가했대. B가 있으면 반점이 많은 애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치, 잡아먹혀서 죽을 거 아니야? 1, 2 중에 얘는 반점이 많은 애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 아,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다 B를 추가한 거구나. 사실 공부 안 해도 누구나 제대로 읽으면 풀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1과 2에서 생존한 A 개체의 유무를 기억에 따라 나타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사이의 상호작용은 B가 A를 먹었으니 이것은 포식, 피식이 맞겠죠? 그 다음 이미 판단해 놨어요. B를 추가한 집단은 이렇게 반점 많은 애들이 사라졌으니 2가 되겠죠. 그 다음 나에서 A의 기억에 대한 표현형의 가지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맞는 얘기잖아. 그냥 자료를 해석하면 되지. 미리 여러분들이 뭘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치 시간을 끌 수는 있어. 왜냐면 읽고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 포인트를 노린 것 같아. 뭔가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바로 보고 딱 골라내는 게 아니라 읽고 누구나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어쨌든 읽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사실은 그런 게 진정한 수학 능력이기는 해. 아주 초반.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때는 정말 그런 문제가 많았어. 그냥 진짜 그 자리에서 읽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개체 1, 2에서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1, 2에게 T1일 때 탄수화물을 섭취시켰다. 탄수화물을 섭취시켰더니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구나.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 보니까 T2일 때 호르몬 X를 투여했대. X를 투여했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감소, 여기서도 혈당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X는 누군지 먼저 판단할 수 있겠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주사했더니 오히려 어떻게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 그렇다면 얘는 인슐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글루카곤이었으면 반대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이는 이자의 기억이 파괴된 개체이다. 자, 얘를 봤더니 물론 당연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혈당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얘는 잘 뭐하지 않아.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원래도 정상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혈당이 높은 상태예요. 그건 혈당을 잘 낮추기가 힘들다. 높아진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니 높을 때 필요한 인슐린의 작용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따라서 그렇다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된 거겠다. 판단. 그러면 기억은 베타세포이다. 5가 되겠고요. X는 인슐린이니까 X가 되겠죠. 자, 이는 인슐린이 있을 때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니? 아니잖아. 분명히 여기에 뭘 줬어? 베타세포가 파괴됐다.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줬고 그 다음 이렇게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확실히 뚝 이렇게 기울기가 어때요? 확 달라졌지? 이렇게 하다가 뚝 이렇게 떨어졌잖아. 뭔가 이 인슐린에 반응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X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호르몬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과하거나 더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1번.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빅킬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A-B요식 같은 경우엔 6월, 9월에 안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했었고, 그래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특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A형, B형, AB 형, O형이라는 이 혈액형의 이름이 뭐를 기준으로? 응집원을 기준으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응집소 조건을 읽을 때에는 응집원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그것만 지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억은 뭐냐면 응집원 B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는 기억은 B가 있거나, 그 다음 응집소 알파가 있는, 그럼 헷갈린단 말이야. 어떻게 바꾸라 그래 선생님이? 응집소랑 뭐 하는 거? 응집하는 A. 그 다음에 있는을 없는. 이러면 어떻게 돼? B가 있거나, B가 있거나, A가 뭐 하는,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3을 봐봐. 3에는 B가 있는 사람이 없대. 그럼 전부 B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봐, 0이잖아. B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A형 또는 O형이겠지. 그런데 A가 없는 사람도 없대. 그럼 A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형 집단이구나. A형이 10명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보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이건 뭘로 바꾸면 돼? 베타에 응집하는 거 B. 있는을 뭘로 바꾸는 거야? 없는으로 바꾸면 얘는 B가 없는 사람. A형인 B가 없으니까 딱 맞죠? 그래서 집단 3은 뭐가? A형 집단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2는 누가 되겠느냐? B가 없는 집단. B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자, A형 말고 B 없는 애 누구밖에 없어요? O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두 집단은 A, B형과 B형이 될 텐데, 그렇다면 B가 없는 애들은 없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0이 돼야 됩니다. 둘 다 B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명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맨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네.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 수. A로 바꿔보면 A가 없는 사람 수는 A가 있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알아냈어? O형은 몇 명이다? 8명이다. A형은 몇 명이다? 10명이다. 라는 걸 알아냈고, 집단 사이에 7명이 있어. 전체 집단 몇 명? 28명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가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 합쳐서 28명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디다가 뭘 더하고 3을 더하고 어디다 7을 더할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겠지. 그럼 봐. 여기 보면 A가 없는 사람의 수. 이쪽이 더 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없는 사람의 수.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겠어? 7을 더해야 되고, 여기는 얼마? 3을 더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쪽은 A가 없는 사람. 누구? B형. 그 다음에 얘는 AB. 그래서 얘가 AB형이고 얘는 B형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응집소 조건만 응집원 조건으로 잘 바꿔놔도 충분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가는 3이다는 5가 되겠네요. X에서 응집원 B가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B 7명에 AB형 3명이니까 10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4의 적혈구와 4의 적혈구엔 누가 있어? B가 있잖아. 근데 응집소 알파를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생존 곡선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체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기억 니은이 어떤 형인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얜 봐봐. 초기에는 거의 안 죽어. 그러다가 갑자기 60, 80 되니까 어때? 뚝뚝 사망률이 올라가잖아. 그게 뭐야? 바로 1형이 되는 거지. 초기엔 거의 안 죽다가 갑자기 이 특정 연령이 되면 뚝 떨어지는 거. 얜 1이겠구나. 그 다음 얘를 볼까? 얘를 봤더니 어떻게 돼? 이렇게 할 때 4분의 1로 감소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다시 어떻게 돼? 또 4분의 1로 감소했어.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돼? 또 4분의 1이 되고 계속 4분의 1. 20년이 지날 때마다 계속 4분의 1씩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비율이 똑같이 감소하고 있는 거지.
절대 뭘 보면 안 돼? 선생님 이때는 300 몇 마리가 없어졌고요. 이때는 이게 아니야. 이 뭐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거다. 비율을 봐야 되는 거라고. 따라서 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다? E형이 되겠다. 이것만 결정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기역은 즉 1그래프를 보면 되겠지. 여기는 A 시기의 사망률이 B 시기의 사망률보다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지. 자, 따라서 X 생존 곡선 E형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그래요. 일정한 유형이에요. 왜 일정한 거냐? 잘 봐. 요렇게 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1000에서 100 남았어. 몇 프로 감소야? 90% 감소야. 자, 똑같이 요렇게 됐을 때 100에서 10 남았어. 그럼 역시 90%가 사라진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90%가 사라진 거야. 똑같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각 90%, 90%, 90% 계속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니은은 3이 아니라 로마자 2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면역 문제인데 얘도 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보고 뭔가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이제 A, B 있으면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문제는 A가 뭐고 B가 뭔지 다 나와 있는 거야. 혼자 이미 다 정해진 걸 정하려고 하면 이제 꼬이는 거지. 긴장될 때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상인 1과 심지어 1, 2도 다 좋네 누군지. 그 다음에 HIV에 감염된 사람 2에서 뭘 본 거예요? 세포독성 T림프구의 비율과 보조 T림프구의 비율을 확인했더니 확실히 HIV 감염됐을 때 누가 보조 T림프구의 비율이 많이 감소했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HIV 바이러스의 숙주세포가 보조 T림프구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결과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HIV 증식 여부. 얘는 뭐야? A, B 중에 누구 어떤 세포에서 증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어떤 세포가 HIV의 숙주세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뭐 얘는 O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에서 해석할 게 없고 그냥 결과를 그냥 보여줬어. 보기는 그냥 해결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B는 HIV의 숙주세포이다. 혹시 암기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풀었을 수 있을 거고 대부분은 아마 암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A의 비율분의 B의 비율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숫자가. 그래서 1은 뭐가 되는 거고 28에 48. 그 다음에 2는 A가 뭐야? 44에 20. 그러면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는 형질세포로부터 B림프구의 분화를 촉진한다. 이건 사실 또 이 자료와는 상관없이 형질세포의 끝은 항체를 열심히 만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형질세포는 그 어떤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없어요. 분화의 끝이거든. 늘 나오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거죠.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 따라서 얘는 무조건 X.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합니다. 자료가 새로워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놀랐을 수 있지만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면역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탐구 문제죠. 동일한 조건의 양쪽 끝을 막은 소장 1, 2를 준비한 다음에 어디에? 1의 내부에만 비타민 C를 추가했대요. 여기다 비타민 C를 넣어준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문제는 Y축의 의미가 중요해. 이게 철분의 양인데 흡수된 철분의 양인지 남은 철분의 양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1과 2에서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 그러면 반대로 흡수한 건 어떻게 돼? 자, 남아있는 게 2가 많다라는 건 흡수는 어디서 많이 된 거야? 여기서 많이 된 거겠지. 아하, 비타민 C가 있으니까 철분이 많이 흡수되는구나. 비타민 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밖에 해석했구나 하면
A는 조작 변인이니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속 변인에 해당될 거고요. 소장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 맞겠죠? 그 다음 흡수된 철분의 양,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다시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이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가 적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면 늘 보던 형태의 자료는 아니지만 결국은 너무나도 그 문제 자체에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신에 누가 풀어도 그냥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도형을 세야 되는 거, A, B 요식 문제 같은 것들로 약간 시간적인 압박만을 하려고 뭐라고 할까? 그치? 시간적 압박만을 의도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누구나 그런 거거든, 사실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읽고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만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대부분은 실전에서 마음이 많이 급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읽을 때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읽히고 제자리를 돌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수능의 기조는 이미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어요. 무슨 뜻이야? 아주 과한 문제를 내지 않고 변별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가 없어. 변별을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문제를 못 풀더라도 내가 이미 푼 문제를 다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준킬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준킬러 보면 이번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세포 분열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할 수 없었던 건 아니야. 분명히 요즘 계속 뭐가 나오고 있었어? 이 세포들을 결정할 때 표만 가지고 해석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반드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는? 발문에. 얘네들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뭐 감수 1분열 세포다, 2분열 세포다, 뭐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다 이런 식이라든가 지금처럼 어떤 개체의 세포인 걸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그런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결정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준킬러 문제들이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DNA 상대량 대리부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험의 운영이 크게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야. 이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파트에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선 내 생각보단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지금까지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평가원이 계속 이 부분의 난도를 높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뒤에 있는 뭐 단일인자, 다인자라든가 아니면은 가계도라든가 돌연변이 절대 여러분들 먼저 풀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서 막히면 글로 넘어가는 게 맞지만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야. 그럴 거라면 이 파트를 제대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내가 막힘없이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은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선 9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항상 세포 분열 문제는 유전자의 위치가 나와 있는지 본다. 가나에서 얘 중 하나는 상에, 나머지 하나는 X에. 아, 상 하나, X 하나인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다음 세포의 정체를 밝혀라. 여러 사람의 세포인지 한 사람의 세포인지. 자, 봤더니 PQ의 세포, 여러 사람의 세포. 그럼 같은 개체, 다른 개체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이 중에 3개가 P의 세포. 나머지 하나만 Q의 세포다. PQ의 성별은 알려주지 않았죠. 됐어요? 자, 그렇다라면 여기 보니까 X 염색체 수가 힌트로 나왔어. 동그라미 AB가 1과 1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여기는 X가 없지 않다는 거야. X가 없지 않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포들 중 X를 가졌다? 그렇다는 건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그 다음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A, X가 있어? 그러면 기억이 하나 있죠. 얘도 없으면 되겠어? 그럼 말이 안 돼. 상 하나, X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치는 과정,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시작이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A가 1인지 2인지 구분하지 않더라도 X가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쉽지. 여기 라지 A가 있잖아. 여긴 스몰 a가 있겠어? 그럼 B들은 하나도 없을 텐데 종류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얜 라지 B, 얜 스몰 a 바로 결정. 그래서 첫 번째 세포를 봤더니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네. 대신에 Y가 있겠지. 얘가 X 위에 있는 유전자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얘네들은 상에 있는 거니까 스몰 a가 없다면 라지 A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건 얘는 라지 A의 Y 구성이겠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자의 세포겠다. 이 세포는 X 염색체 수가 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잖아, X가. 따라서 어떻게 표시해야 돼? 라지 A만 가지고 N인지 EN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라지 B만 가진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X 라지 B, X 위에 있는 거 표시해서. 자, 그 다음 얘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네? 그럼 EN이 확실하잖아. 그치? 자, EN이야. 그런데 라지 B가 없고 스몰 B만 있는 거죠? 스몰 B는 있어야 되겠지? 아하, 라지 A, 스몰 A에 X, 스몰 B만 있는 케이스구나. 아직은 X 스몰 B, X 스몰 B인지 X 스몰 B, Y인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스몰 a가 없어 누가 있어야 돼? 라지 A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X 염색체가 하나 또는 두 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얘도 라지 A만 가지고 그 다음에 X를 가지긴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돼? 얘가 EN일지 얘가 EN의 XX일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누군진 모르더라도 결정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게 있네. 여기에 두 개 있든 여기에 두 개 있든 X를 두 개 가진, 다시 말해 EN의 XX는 라지 A만 가진 라지 A 동형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얜 XX니까 얘랑은 다른 개체가 돼야 되겠죠. 얜 스몰 a를 가졌으니까 라지 A 동형과는 다른 개체가 돼야 되겠죠. 벌써 다른 게 두 개 나왔네. 얘가 누구야? P지, P. B의 세포, B의 세포. 요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따라서 결국 P는 어떻게 되겠어? P는 수컷이 되는 거야. 수컷. 큰일 날 뻔했다. 남자. 동물 아니고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요렇게 돼야 되겠지. 라지 A, 스몰 a, X 스몰 B의 Y가 됩니다. 얘는 뭘 가질 수 없어요? 라지 B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쵸? 자, 따라서 라지 B를 갖고 있는 얘가 Q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얘만 X 염색체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얘는 라지 B, 즉 X 라지 B, 가 될 것이고, 얘도 P의 세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X 스몰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라지 B다. 아까 벌써 우리 알아낸 거고요. 동그라미 A가 2, 요거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은 P의 세포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얘는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읽을 걸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시작하는 거. 선생님 몰라요가 아니라 1인지 2인지 몰라도 공통점 X가 있다. 그렇다면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 라지 B, 스몰 b 중에 반드시 하나는 가져야 된다. 여기 요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아. 자, 막전이 문제.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 선생님, 제 친구들은 다 막전이가 어려웠다 그랬는데 전 과장을 살짝 보태서 1분 만에 풀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이게 전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어떤 형태로 나오든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로 가려져 있을 때 이 되게 좋은 거야. A, B, C, D 하나씩 다 나와 있잖아. 뭘 보여준 거야? 여기는 A, B, C, D.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한 번씩 다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에 주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전시를 가지고 봐야 하는 거니까 우선 봅시다. 여기 보니까 3, 4, 5 경과 시간이 3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4가 D1,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여기 조금 해졌는데 큰 글자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D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그 다음에 가나 중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되게 중요한 정보를 줬어. 그 다음에 A, B의 흥분 전도 속도를 줬잖아. 어려운 문제일 수가 없어. 1이래, 1.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어디다 자극을 줬는지 모를 때에는 점과 점 사이의 시간차를 적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걸리겠구나. 얜 1 걸리겠구나. 얜 3 걸리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A, B, C, D가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경과 시간 T3일 때 다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점 찍어보면 되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은 여기랑 여기가 있지만 선생님 리드선이 있는 거겠죠? 물론 그래도 되는데 그것보단 얘랑 얘 중에 봐봐. 경과 시간이 정수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시도 정수일 수밖에 없겠죠. 정수랑 정수를 어떻게 하면 서로 빼면 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정수 점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70은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겠지. 그건 아직 몰라. 어쨌든 중요한 건 1ms씩 떨어진 3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극을 어디다 줘야 되겠어? 어디다 줘야지 1씩 떨어뜨릴 수 있을까? 여기? 안 돼. 0, 2, 3. 그 다음 6인데 이게 1씩 떨어진 3점이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거든. 맞아. 어떻게 하면 돼? 0, 1,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1씩 떨어진 3점은 뭐가 되겠어? 1, 2, 4가 아니잖아. 0, 1, 2잖아. 아하, 이거구나. 0, 1, 2, 그 다음에 2개 건너와서 4. 이거구나. 그러면 0일 때가 얼마야? 3이네, 3ms. 얜 3ms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미 자극 지점이 나와 버렸고요. P가 어디인지 나와 버렸고, 그 다음에 얘가 3ms이다 라는 것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경과 시간은 4ms, 5ms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점 찍은 거에서 어떻게만 하면 돼? 경과 시간이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80은 자, 경과 시간 4ms 되면 마이너스 70 될 거고 5ms 되면 다시 1 옮겨서 마이너스 70 되겠지? 마이너스 80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그런데 여기 똑같은 거 들어갈 게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B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치? 이게 바로 자극 지점이 되니까 얘가 D이겠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B는 마이너스 70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얘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0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봐, 여기 마이너스 70점이 누구였어? 여기였잖아, 여기. 그치? 얘는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여기 D4. 그래서 얘는 D4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미루면 마이너스 70이죠. 다시 하나 미루면 마이너스 60이죠. 얘가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하나만 미룬 4ms, 얘는 5ms이겠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따라서 A에 마이너스 60 채우면 이 마이너스 60은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2ms, D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렇게 와줘야 되겠고 얘는 D3인 거 바로 결정할 수 있겠지. 사실 보기만 해결할 거면 벌써 아까부터 이렇게까지 다 분석할 필요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과장을 살짝 못해서 저 1분 만에 풀었어요. 아닌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항상 전시를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프 자체를 이용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풀이를 할 수 있어요. 확실히. P는 D1이다 그랬는데 D2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D 플러스 30 맞는 거고요. 기억이 T1일 때, 다시 말해 5ms일 때 그래, 비해결해야 되네. 봤더니 여기 기억이 4ms일 때 B에 D1, D4 막전이가 서로 같다 그랬어. 무슨 뜻이야? 얘는 시냅스가 있으면 4보다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어디가 기억이 4ms일 때 얘는 시냅스가 있든 없든 마이너스 70이 분명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도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아, 전달이 안 되는 거구나. 시냅스는 여기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D4, 여기 1, D4에서의 전시가 4ms이고요. 5에서 4 오면 막전이는 마이너스 6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선생님이 계속 올해 이걸 강조했어요. 분명히 가족 관계에 있는 세포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걸 계속 진하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야. EBS에도 나와 있고 모의평가에도 나와 있고 역시나 지금 보면 이 여러 개체의 세포들이 섞여 있는데 이 개체들이 가족관계로 묶여 있죠. 1로부터 여기 보면 가마 중 2개는 지원기 세포 1로부터 형성되어 핵상이 N인 B의 세포 2개. 핵상이 N인데 하나의 모세포에서 나왔어. 그럼 같은 쪽 N 2개일 수도 있고 반대쪽 N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의 모세포에서 파생된 N 2개다.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Q의 세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은 건 R의 세포야. 근데 PQR이 뭐야? 가족관계잖아. PQ 사이에서 R이 태어났어. 어떤 세포들인지 발문해서 제대로 읽고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유전자의 위치 판단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수가. XY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서로 다른 세계니까 연관도 아니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대립유전자 새싹 나왔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넘버링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 넘버링 할 때 이건 뭐이기 때문에 여러 개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EN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라는 거를 생각하면 넘버링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자, 우선 나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5개나 있기 때문에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EN일 수밖에 없다. 숫자 1이 보이니까 2n 곱하기 1이겠구나. 그럼 누구 건 아니겠어? P 건 아니겠네. 그 다음 또 역시 동그라미 4개 있으니까 얘도 2n이겠죠? 숫자 1 나왔으니까 2n 곱하기 1일 거고 얘도 2n이기 때문에 아하 얘네 둘은 누구랑 누가 되겠구나. 어떤 세포? P 말고 Q의 세포 하나, R의 세포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어쨌든 넘버링을 하려면 이 핵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지금 동그라미 개수가 어때요? 3개, 2개, 2개이기 때문에 EN인지 N인지를 판단을 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1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 내가 알아낸 EN과 같은 EN일 수 없겠지? 그러면 QR 말고 P의 세포라면 그냥 N이어야 되겠지?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N일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얘는 N 1 나왔으니까 곱하기 1이겠죠? 그 다음 다세포를 볼까요? 여기 어때? 0 있잖아. 0이 있다라는 건 누구의? Q나 R의 EN일 수도 없고 그럼 얘는 P의 세포라면 당연히 그냥 N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긴 1은 없으니까 N 곱하기 1인지 N 곱하기 2인지 몰라.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까? 얘를 봤어? 얘는 2, 1. 혹시 얘나 얘랑 같은 EN일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여기 있는 미음을 얘가 안 가졌잖아. 그러니 Q, R의 EN일 수는 없겠고 그럼 얘도 N이겠구나. 넘버링의 시작은 뭘로 합니까? N에서 동그라미 제일 많은 거 여기 있네. 동그라미 이미 3개 있으니까 XX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1, 2, 3 정했어? 그래서 나머지 n을 가지고 짝을 맞추려고 했더니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어. 얜 뭐야? 1번이 없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데 1-가 누군지 내가 바로 정할 수가 없잖아 지금. 마찬가지야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n을 가지고 넘버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n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라세포를 보면 1이 없거든? 그럼 무슨 뜻이야? 얜
1-1- 동형이란 뜻이야. 1- 동형인데 얘가 갖고 있는 게 얘랑 얘 중에 누가 1- 동형일 수 있을까?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요. 왜요? 가족관계. QR은 부모-자식 관계잖아. 그치? 근데 한 사람이 1- 동형이면 나머지 한 사람이 1-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잘 봐. 얘가 1-일 수 있을까? 근데 안 가지고 있어 얘가. 1-1-면 1- 있었어야지. 안 되겠네. 1- 동형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 맨 밑에 보니까 1-가 없어.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2가 있고 얘가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x를 채워주면 되겠죠. 3이 없으니까 얘는 3-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넘버링을 해버리면 결국 기억 보기가 해결이 돼요. 기억과 미음은 대립유전자니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x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기억을 소거했을 거기 때문에 니은이 5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이건 정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은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넘버링 짝을 다 찾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유전자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1-3-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2번 2- 중에 뭘 가졌는지 몰라. 그럼 어쨌든 이 유전자에 더불어 얘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각각의 유전자가 누구인지까지 결정하란 뜻이겠지. 그래서 얘를 봤어요. 아직까지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넘어갔어. 얘는 스몰 b,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b, 라지 d가 있는 건 분명하고 n 곱하기 1인지 2인지 모르니까 이 자리를 비워놨겠지. 하지만 얘는 n 곱하기 1이 분명하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d가 있을 거고요. 스몰 d가 없으니까 스몰 b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 자리 어떻게 하면 돼? 이미 여러분들이 넘버링하면서 OX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넘버링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 바로 비교할 수 있지. 어때? 여기 딱 봤더니 1번과 2번을 똑같이 갖고 있어.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게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라지 D 동시에 갖고 있고, 아하, 얘 라지 A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여긴 있고 여기 없는 게 누가 있어요? OX인 거. 여긴 있고 여기 없는 거 OX.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라지 B가 되는 거고 얘는 스몰 B겠구나. 하나 벌써 결정을 했지. 그렇다면 가에서 스몰 B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스몰 B가 있으니까 스몰 D는 없겠구나. 라지 D가 있겠구나. 라지 D가 있으니까 여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또 비교할 게 이렇게나 나왔잖아. 없고 있고 있는 게 라지 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1번 같은 경우에 없고 있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라지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2번 2-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치?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그럼 스몰 a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라지 D, 라지 D, 라지 D 전부 동그라미인 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동그라미인 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요게 되겠지. 이렇게. 라지 D, 그럼 얜 스몰 d, x가 되겠다. 됐네. 그럼 사실 유전자형 다 나온 거거든, 이미. 그럼 이제 거의 다 푼 거야. 자, 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 유전자형 뭐가 되겠어요? 라지 A, 스몰 a. 됐지? 라지 A, 스몰 a 다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라지 B만 갖고 있지? 라지 B, 라지 B에 라지 D, 스몰 d. 요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스몰 a만 갖고 있네. 스몰 a, 스몰 a에. 그 다음에 스몰 b만 갖고 라지 B, 스몰 b네.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럼 P는 어떨까? P. 누구께 P의 세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께 P의 세포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라지 D를 가지는구나. 이거 그리고 어때? 다 똑같은 거 없잖아. 분명히 이 3개 중에 2개가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파생된 두 양쪽 N세포일 건데 누가 됐든 간에 P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라지 D 동형일 수밖에 없겠다. P는 라지 D 동형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라지 D, 라지 D, 라지 D, 라지 D에서 라지 D, 스몰 D가 나올 수 있겠어? 그럼 스몰 D 어떻게 나왔어? 안 되겠지. 그래서 스몰 D를 가진 얘가 Q가 되겠고요. 내가 이미 다 알아낸 유전자형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손인 누가 되겠어요? R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Q는 라지 B 동형이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없어요? 스몰 b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얜 Q의 세포가 될 수 없으니까 B의 세포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얘도 스몰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P의 세포, 그럼 얘는 Q의 세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여기 라지 A, 스몰 a, 이쪽에도 스몰 b, 이쪽에도 스몰 b, 스몰 b, 스몰 b. 끝났죠? 자, 그래서 얘는 O가 되겠고요. 다는 Q의 세포다도 역시 O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인데 사실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넘버링을 통해 기억과 미음이 짝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더 빠르게 풀이를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넘버링이고, 그 다음에 넘버링에서 n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관계가 있을 때는 이 n의 동형이 누구인지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물론 문제 형태는 바뀌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평가원이 즐겨 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한쪽이 동형이면 그 유전자를 반드시 나머지 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 영, 동형이고 영인 건 부모, 자식 관계일 수 없다. 이거 계속 다양한 유전 문제에서 녹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올해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수축 문제. 근수축 문제도 이거 간단한 문제죠. 자, 이건 뭐야? 똑같아, 분모가, 니은이. 그럼 뭘 뜻하는 거야? 2P, 3P. 이 2P, 3P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은이 똑같은데 니은분의 기억, 니은분의 디귿 2P, 3P라는 건 기억 대 디귿이 2대 3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것만 판단했으면 T1, T2 늘 하던 대로 기억, 니은, 디귿 가고요. 요렇게 하면 선생님은 소수점 나오는 게 싫어. 그래서 저 P 굳이 살려놓고 싶지가 않은데 2P, 3P 그럼 여기 1.5P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경우 그냥 다른 문자를 씁니다. 2대 3을 만들기 위해요. 내가 여기를 3A, 3A라고 하면 얜 4A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얜 3대 4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얘는 3B, 얘는 2B, 2B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봐. 여기 변화량이랑 얘 변화량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4A 빼기 3B랑 그 다음 3A 빼기 2B가 같은 값이란 뜻이잖아. 그거 뭘 뜻하는 거야? A는 B란 뜻이네. 아, 내가 B로 썼지만 사실 얘는 그냥 똑같은 문자로 쓰면 끝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내가 모르는 니은을 B는 아까 썼으니까 D라고 놨을 때 기억 더하기 니은 일정하잖아. 무슨 뜻이야? 둘이 더해서 4A 플러스 D 되게 만들려면 얘는 A 플러스 D가 되면 되겠구나.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식을 하나 더 줬습니다. 뭘 줬어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4분의 1 L이다 라는 걸 줬죠? L이 뭔데? 여기 요 T일 때 X의 길이. 그럼 요만큼은 2분의 1일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어때? 여기 A 더하기 D. 봐. 누가 T일 때 니은의 길이가 4분의 1 L이니까 결국 이 니은의 길이는 2분의 L이 되겠지. 그래서 2A 더하기 2D는 얼마? 7A 더하기 D다. 그럼 어때요? D는 5A가 나오는 거잖아. 아하. 얘가 얼마가 되겠구나. 이거 같은 5A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얼마예요? 6A가 되겠구나. 9A로 일정하고 이렇게 더하면 8A로 일정하구나. 끝났지? 자, 그래서 T2일 때 기억의 길이요.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3A가 되겠고요. T1일 때 디귿의 길이 우리 얼마라고 했어? 6A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X. 그 다음에 T2일 때 니은의 길이. T2일 때 니은의 길이 얼마? 6A가 되겠고요.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얼마? 4A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요렇게 되겠구나. 맞겠지? 그 다음에 T2일 때 Z1로부터 Z2 방향으로 6분의 1 L인 지점. L이 얼마야 얘들아? 이렇게 더해봐. 4, 5, 3 더하면 얼마야? 12. 그러면 2배에서 24A가 되겠지. 그러면 6분의 1L은 얼마? 4A가 되기 때문에 아하, 니은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 표 늘 나타내던 걸로 나타내고 여기 니은이 똑같은 값이라는 건 결국 기역 대 디귿이 2대 3이다. 그 다음 얘는 3대 4다. 요것만 알아내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됐어요. 자, 돌연변이 문제죠. 돌연변이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 몇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2개가 X에 있고 나머지 1개는 상념색채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이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자체가 각각 형질에 뭐를 보여주는 거야? 발현 여부를 보여주는 거지. 누가 가고 누가 나고 누가 단지. 여기 DNA 상대량 조건이랑 매칭하라는 뜻인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 자손이 누구인지 줬기 때문에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순 없어. 우리한테 이 중에 누가 돌연변이인지 알아내란 문제도 우리 많이 풀었었지. 자, 그래서 자녀사가 성념색채 비분리에 의해 태어난 XXY 비정상 자손이다 라는 거. 그럼 나머진 다 정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누군지 모를 때에는 공통점을 찾아라. 근데 이게 발현이고 미발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지 다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봐. 스몰 b의 DNA 상대량이 1로 같은데 여기 어때? 누가 됐든 아빠랑 엄마의 표현형은 싹 다 달라. 그럼 얘도 달라야 된다는 뜻이잖아. DNA 상대량이 1로 같은데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얜 X 위에 있는 거구나. 얘가 스몰 b y인데 얘는 라지 b 스몰 b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냈으니까 이게 정리하는 거야. 아, 아빠 스몰 b y에 그 다음에 엄마 라지 b 스몰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 1, 2, 3, 4 중에 나에게 주어진 건 자녀 3에 남자, 정상 남자면서 스몰 b를 하나 가졌으니까 얘가 스몰 b y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표현형의 패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자, 아빠랑 자녀 3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봐. 아빠랑 자녀 3이랑 다르네? 얘는 뭐일 수 없어? 얘는 나일 수 없겠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나가 있을 거고 아빠랑 자녀 3 똑같고 아빠랑 자녀 3 똑같아. 엄마는 반대야. 그랬더니 자녀 1은 니은 디귿 중에 누군진 모르겠지만 얘가 됐든 엄마랑 자녀 1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니까 얜 라지 b y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얘네 둘이 어때? 아, 요건 좀 차이가 있네. 그치? 얘는 결정할 수가 없겠다. 대신에 딸이니까 아빠한테 스몰 b는 받았고 이쪽에서 라지 b 스몰 b 중에 뭘 받았는지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지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공통된 게 있단 말이야. 그 차이점이. 그걸 이제 여러분 패턴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XO. 엄마랑 어때? 어쨌든 같은 표현형이기 때문에 우성이 돼야 되겠지. 라지 B도 있고 그 다음 클라인펠터니까 Y도 있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보통은 여기까지 하면 연관으로 우열찾기를 시도할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관으로 우열찾기 얘네들은 전부 라지 B를 공유하고 있어. 나머지 얘가 뭐인지 연관인지를 내가 따지려 했을 때 잘 보세요. 엄마 자녀 1 자녀 4 엄마 자녀 1 자녀 4 그 다음 얘 엄마 자녀 1, 자녀 4. 아, 55X도 있고 다 같은 경우도 있어. 여기도 55X고 여기도 X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어차피 다 같을 수 없는데 열성 집어넣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아니야. 왜? 그런 자료가 아니니까 이런 조건을 준 거죠. 그쵸? 이건 누가 풀어도 시간이 좀 걸리도록 만든 거죠. 그쵸? 자, 따라서 여기서 연관으로 우열찾기에서 누가 연관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 없다면 결국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주목해 봤을 때 둘 다 정상 남자예요. 둘 다 정상 남자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같으므로 표현형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다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다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다가 우성일까 열성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얘가 뭐라면 상념색채에 있다면 스몰 d 스몰 d는 이형적 합성일 테니 뭐가 되겠어? 우성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 둘이 X에 연관되어 있어야 될 거고
여기서 우성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얘가 우성 하나, 열성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봐. OX라는 건 얘가 우성이면 얘도 우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우열, 열우 마찬가지. OX라는 건 뭐가 돼? 우이거나 열이다. 늘 선생님이 이 발현 여부를 뭘로 바꿔서 우열로 바꿔서 생각해야 유전자형과 직결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봐. 얘네들이 연관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얘가 뭐가 되는 거? 우 또는 열열이야? 근데 이거 이미 열성인 거 알아냈잖아. 아, 그러면 얜 스몰 a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얘 스몰 a, 스몰 a. 그런데 얘는 우성이니까 우성. 좋아. 그럼 얘도 우성까진 됐는데 문제는 뭐야? 그럼 자녀 2가 뭐가 될 수 없어. 우가 될 수가 없어. 얘는 뭐이거나 OX이거나 XO이거나 우이거나 열열이어야 되는데 나올 수 없는 케이스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A, B가 연관일 수 없으므로 얘도 X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네가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었겠구나. 됐죠? 그러면 열성 하나를 알아냈으니까 나머지는 우성이 돼야 되겠지? 얘 우성, 얘 우성, 얘는 아빠가 열성 형질이니까 아 얘가 나고 얘는 가겠네요. 나다가 X의 연관, 그 다음 얘는 상에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니? 상에 있으니까 X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게 어렵지 않지. 여기 이미 얘네 열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도 스몰 d, 얘도 스몰 d, 스몰 d, 스몰 d, 라지 d. 그치? 그럼 스몰 b, 라지 d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우성 표현형 라지 b를 가져야 되니까 라지 b 스몰 d가 되겠구나. 라지 b 스몰 d 내려왔고 얘는 무슨 표현형이니? 봤더니 x. 자, 우성이 돼야 되겠죠? 우성이 되려면 스몰 b 라지 d 와줘야 되니까 결국 아빠가 이렇게 다 준 거겠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수 1 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가 맞겠죠. 그 다음 자녀 2에게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 모두 갖는 생식세포 만들어질 수 있겠어? 자녀 2는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를 각각 같은 염색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라지 b, 라지 d는 같이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신유형이라고 보긴 힘들고 이미 모의평가에서 저런 형태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기본에 좀 착실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으로 우열 찾기를 통해 한 번에 알아내는 게 아니라 가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좀 생각을 해서 둘 중에 뭔지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랬잖아. 6월, 9월에 다인자가 나와도 수능엔 또 단일인자가 나올 수 있다. 역시 엄청 쉬운 단일인자를 하나 깔아줬어요. 아무래도 세포 분열 난도를 높여놨고 시간 걸리는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는 좀 난이도를 많이 낮춰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그냥 보기만 하고 아 선생님 저 다인자인 줄 알고 안 풀었어요. 그럼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이 문제 조건을 보고 판단하라 했는데 얘는 표현형 조건 밖에 없고 유전자형 이런 애가 나와 연관관계를 다 줬기 때문에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봅시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얘가 따로 있다면 분명 우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표현형이 2 곱해야 돼. 근데 이거 3 곱하기 3이잖아. 뭘 알았어? 아, 얜 혼자 있을 수 없는 애구나. 라지 A 스몰 a는 누군가랑 연관돼 있겠구나. 그럼 여기 3, 여기 3인데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도 혼자 3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DF, EF도 꼴찌 공유하니까 역시 3 만들 수 있어. 아, 그럼 이제 연관관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였으니 라지 A랑 라지 B가 연관된 건지 라지 A랑 라지 F가 연관된 건지 그것만 따지면 끝나겠네요. 그쵸? 중요한 건 여기서 3가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땐 당연히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B부터 해봤다면 이렇게
뭐만 확인하면 돼. 어차피 여기서 세 가지가 만들어지잖아. large b, small b일 때 우성, large b, small b일 때 역시 우성, large b, small b에서 똑같이 우성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냥 답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봤다면 F랑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이것도 뭐 시간이 걸리진 않지. 쟤는 뭘 갖고 있어야 돼? D. 이때는 뭘 생각해야 돼? 1등인 게 두 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의 가 표현형이 똑같은가? 아, 근데 어때?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잖아. 그럼 봐, 여기서 1등 두 개, 2등, 3등이 만들어지는데 1등인 게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 되기 때문에 표현형이 전체 네 가지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 따라서 정답은 얘고요. 실제로 시험 보는 상황이라면 굳이 답을 알아냈는데 나머지 또 해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DF, EF. 그 다음 나머지 확률. 가, 다만 Q와 같을 확률. 가는 같아야 되는 거지. 하지만 나는 달라야 되는 거야. 나를 계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 다, 만이라 그랬으니까 가다는 같고 나는 다를 확률 구하란 얘기잖아. 자, 가는 우성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달라야 돼. 얘가 large b, small b인데 다르다는 건 동형 large b 또는 small b일 확률을 구하란 얘기고 다는 같아야 되니까 다는 2랑 같을 확률을 구하란 얘기죠. 자, 다시 2, 즉 2등 나올 확률 4분의 1이 되겠고요. 우성이면서 동형일 확률을 구해보면 large b 동형이지만 small b 어때요? 얘는 열성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large b는 가가 우성이라 딱 맞는데 여기 small b는 열성이기 때문에 가가 맞지 않잖아? 우성이면서 동형인 케이스 역시 4분의 1밖에 없으므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됩니다. 아, 겉모습만 보고 또는 4페이지에 있어서 피한 사람들은 너무 아까울 수 있는 문제예요. 문항의 위치, 배점, 그 다음에 이 뭐 그냥 겉모습 요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뭔가 선택해서 풀어야 했을 때 문제 조건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선별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갖춰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계도 문제. 한 개는 X, 나머진 상인데 이것도 연관이 아니야. 아주 어려울 건 없지. 그냥 다 각각 따로 있는 거야. 우열이 다 분명한 애들이고 가계도에 관하는 표현을 해줬는데요. 136에서만 다가 발현됐다. 이거는 136에서 다가 발현됐다는 나머지는 발현됐는지 발현 안 됐는지 니네가 알아내었지. 근데 이거는 만이잖아. 쉬운 거야. 내가 언급 안 한 애들은 전부 미발현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지. 다 여기 표시해 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난 선생님 전 안 쓰면 헷갈립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써놔야 되겠지만 난 굳이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대신에 이 조건이 있다는 거는 잊지는 말아야 되겠죠. 요 정도를 기억하려면 뭐 약간 메모하는 측면에서 1, 3, 6만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대신에 표시 안 한 건 발현 안 된 거야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부모 여기 보면 부모 표현형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고요. 얘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완전 반대, 다도 반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알 수 없으니까 이건 표현형만 보고 우열 알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결국 DNA 상대량으로 가야 되겠지? 그때 혹시라도 반성이 껴있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채우는 거는 권장할게요. 여자다라는 거. 지금 여기 기억 니은이 1, 2야. 1, 2보단 3이 당연히 우선이지. 그리고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 안 정해졌잖아.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이 합이 나왔을 때는 각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 예를 들면 large A, small b, small a, large b가 나왔잖아. 그러면 large A, small 자 예를 들어 large A, small b, small a, large b가 나오면 각각도 중요하지만 합치면 유전자형 다네. 이것도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봐. 여기 large H, large R, small t 하나씩 나왔지. 그럼 여기에 빠진 건 누구야? small h랑 large t만 빠졌구나. 겹치는 건 없구나. 우선 합의 내용이 뭔지 검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생각했는지 말았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합이 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당연히 3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3, 여자야. 2 더하기 1이란 뜻인데 당연히 우동일 수 있을까로 시작하는 거죠. 우동일 수 없겠죠. 그쵸? 가 표현형 달라. 그래서 뭘로 시작한다? 아하, 얘가 large h, small h의 small r, small r이구나. 그런데 동그라미 A 표현형 모르거든. 그럼 딴 건 볼 수 없으니 동형에 집중해야지. 얘네들은 small r을 반드시 하나씩은 갖고 있겠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가 반성인 경우에 small r y, small r y. 얘도 나가 있으니까 small r y. 열성에서 그게 아닌 애가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요게 동형접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얘가 반성이 아니란 뜻이잖아. 그치? 자, 따라서 그래? 그렇다면 얜 스몰 r밖에 줄 수 없으니 이 자손에서 누구도 나오고 나가 있는 애도 나오고 아닌 애도 나온다. 우성도 나오고 열성도 나온다. 얘가 이형접합성이구나. 우선 뭘 알아냈어? 나는 상의 우성이야 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이제 DNA 상대량 계산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나인 거는 라지 R 가지고 나가 아닌 애들은 스몰 R 가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도 스몰 R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라지 R, 스몰 R. 얘는 스몰 R을 가지고 있지만 옆자리는 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냈어. 혹시 그 다음에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동그라미 여기 라지 R 더하기 스몰 t 기억 스몰 R이 0이 스몰 R이니까 라지 R 0이잖아. 하지만 얘는 1 또는 2 둘 다 가능하거든. 마찬가지 6번 같은 경우도 스몰 R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1, 2 다 가능해. 얘는 아예 뭐 표현형 자체를 모르고 스몰 R 하나 있다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정해지는 게 없네. 그때 요걸 생각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니까. B는 여자예요. 내가 기억 니은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얘네들이 1, 2를 가져간다는 건 얘는 합쳐서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여기 빠져있는 스몰 h랑 라지 t를 더하면 3이란 뜻이잖아. 나에게 아주 소중한 3이라는 또 다른 정보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이 문제가 잘 풀렸겠죠? 그렇다면 혹시 라지 t 동형일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겠지. 얜 다가 발현됐지만 얜 다가 발현 안 됐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얘는 스몰 h에 어디에? 스몰 h에 그 다음 라지 t 스몰 t란 얘기구나. 여러분 라지 t 스몰 t 나왔어요? 디귿이 아닌 애가 라지 t 스몰 t잖아. 그러면 다는 뭐란 얘기야? 다는 열성형질이구만. 이거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다 스몰 t 여기 스몰 t 그 다음에 얘도 아이고 얘는 남자니까 스몰 t만 아직 반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도 스몰 t만 이렇게 써놓으면 나머진 전부 라지 t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자, 스몰 t만 가진 남자를 낳으려면 얘는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되겠죠. 상이든 성이든. 마찬가지 라지 t 스몰 t 내려주시고요. 남자는 채울 수 없겠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라지 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라지 t 그 다음에 옆에 남자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A를 다 알아냈잖아. 이제는 정할 수가 있겠죠. 라지 R 더하기 스몰 t 얼마인지 알잖아. 0 더하기 1, 1이네. 2네.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됐지. 자, 6번에 라지 H 스몰 r 2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라지 H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지 H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얜 스몰 r 6번이구나. 미안해. 자, 6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스몰 r이 하나 있기 때문에 라지 H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라지 H가 하나 있어야 돼. 가는 우성이야. 얘 가 있잖아. 그치? 가, 우성이야. 그런데 우성이 스몰 h도 나와야 돼. 라지 H, 스몰 h. 얘는 상이고요. 결국 남아있는 얘가 열성의 x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보기를 먼저 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기를 원하는 보기를 넣어놨잖아. 여기 봐.
large R, small t를 모두 갖는 사람이 몇 명이냐. 유전자형 다 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빠르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형질별로 가면 되는 거야. 가가 있는 애들은 뭘 해주면 돼? large H 해주시고 large H 해주시고 가가 아닌 애들 small h, small h, small h 내려주고 small h, small h 다시 요렇게 내려주시면 이제 가는 해결됐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옆에 Y만 채워주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가는 열성형질이니 가는 우성형질이니까 X, large R, small t 모두 갖는 애 찾아야 되겠죠. 예, large R, small t 가졌고 large R, small t 가졌고 large R 있지만 small t 없고 large R, small t 가졌고 그 다음에 얘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 자, 동그라미 B 같은 경우에 large R 덕에 small t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large R을 가졌겠네요. 따라서 얘까지 총 몇 명이다? 4명이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을 확률은 얘랑 같을 확률은 large H, small h, small h, small h에서 다시 우성일 확률 2분의 1에 small r, small r 나올 확률 4분의 1에 그 다음에 우성일 확률 얘가 우성 주면 되니까 다시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여기 있는 합을 보고 여기서 스몰 h, 라지 t의 합이 얘가 3이다라는 걸 기억이랑 니은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특히 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에서 3 또는 1이라는 건 동형 하나에 이형 하나다. 요 개념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17번, 19번이 아주 새롭거나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안에 두 문제를 모두 풀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빡빡했겠다. 누가 풀어도 할 게 많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손을 댄 걸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안 돼. 하다 보니까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뭐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손댄 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남아있는 문제를 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거.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문제 유형별 분석도 되게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간 싸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되게 누가 봐도 신유형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문제가 되게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이건 특정한 한 문제, 이게 포인트였어 라기보다는 조금씩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들 틀리는 문제가 다 다를 것 같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손댈 17번, 19번이 이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가장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정답률은 가장 낮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고요. 앞으로 남은 생명과학 원수능 딱 한 번 남았죠. 그것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뭔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풀이를 하는 거, 그걸 연습하는 거. 30분이 절대 넉넉한 시간일 수 없는 시험이 나올 게 분명하니 내가 30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시험을 다 본 사람들은 지나간 일은 있고 남은 일정에 충실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계획해야 될지를 좀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